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회로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요점 정리 진행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RLC 직렬, RLC 병렬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RLC 직렬. 자, 일단은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류에서 배웠던 직렬의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직렬의 특징은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된다. 이런 걸 바뀌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때 RLC 직렬의 합성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있네요.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직렬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더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합성을 구하라고 하면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단 저항은 옴, 인덕턴스는 헨리, 정종량은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단위를 옴으로 바꿔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인덕턴스를 옴으로 바꾼 게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더하기 정종용량을 옴으로 바꾼 단위가 용량성 리액턴스죠.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더해준 값이 이게 합성인데, 자, 이때 그냥 더해주시면 안 되고요. 리액턴스라는 값은 허수에 대한 값을 갖기 때문에, 자, L 앞에는요 플러스 J, C 앞에는 마이너스 J를 붙인 상태에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거는 더하는데 L 앞에는 플러스 C 앞에는 마이너스 J를 붙인 상태에서 더해 주시고요. 이걸 정리를 한다면 R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뺀 값으로 임피던스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피던스는 더하는데 L 앞에는 플러스 C 앞에는 마이너스 J를 붙여준 상태에 더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일정하다. 그래서 전체 전류나 R에 흐르는 전류나 L에 흐르는 전류나 C에 흐르는 전류나 다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자, 이때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자,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한다면, 자, 전체 전압이란 거는 전체 값인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전체 전류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일정하다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압은 분배된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값과 같은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항은 실수, 리액턴스는 허수다 보니까,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실수, L과 C에 걸린 전압은 허수에 대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L 앞에는 플러스 J, C 앞에는 마이너스 J를 붙인 상태에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LC 층에서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 이런 값을 갖고 임피던스, 전류, 전압을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RLC 병렬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앞에 직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렬과 병렬 반대했었죠. 그럼 교를 넘어가도 직렬과 병렬은 반대에 대한 값이 갔는데, 자, 이 교류를 넘어오면요 대부분 문제는 직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병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점 정리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병렬 같은 경우는 자, 직렬과 반대이기 때문에 직렬선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된다면, 자, 병렬선 반대로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된다. 자, 그럼 이때 합성을 구하라. 자, 임피던스, 직렬선 임피던스가 있다면, 자, 병렬선 임피던스의 역수값을 구해줘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역수값을 어드민턴스라고 하고요. 자, 이 어드민턴스란 거는 RLC, 병렬은 역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단위를 옴을 바꿔서. 그래서 저항의 역수와 유도성 리액턴스의 역수,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를 더하는데, 우리가 직렬선 L 앞에 플러스 C 앞에 마이너스 J를 붙였다면 병렬선 반대로 L 앞에는 마이너스 C 앞에는 플러스 J를 붙여주시면 이게 합성인 어드민턴스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턴스는 역수로 더한 값을 역수치한데 L 앞에는 마이너스 C 앞에는 플러스, 직렬과 반대로 붙는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하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R에 걸린 전압이나 L에 걸린 전압이나 C에 걸린 전압이나 다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자, 그 다음 전류는 분배된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R에 흐르는 전류와
L에 흐르는 전류와 C에 흐르는 전류를 더한 값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L과 C는 허수다 보니까 L, C 앞에 J를 붙여주는데 허수 J를 붙여주는데 우리가 직류에서는 L 앞에 플러스 C 앞에 마이너스 J를 붙였다면 병에서는 반대죠. 그래서 전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L 앞에는 마이너스 C 앞에는 플러스 J를 붙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자 허수 부분을 보시면 직류에서는 L에서 C에 대한 값을 뺐다면 자 병에서는 반대로 허수를 묶으면 C에서 L에 대한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직렬과 병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공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진이란 거는 허수가 0이 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게 RLC 직렬, RLC 병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허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 근데 보시면 공진 조건이 나올 텐데 공진 조건은 직렬, 병렬 구별을 안 짓습니다. 어차피 허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공진이 일어나는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자, 공진 주파수는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진 조건은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고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공진 조건인데 자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직렬, 병렬이란 말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렬 공진 현상. 자, 직렬 공진이 일어나면 자 보시면 허수가 0이 되다 보니까 뭐만 남게 된다? 저항만 남게 되고요. 자, 저항만 남게 되면 이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냐면 최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직렬 공진이 일어나면 임피던스 최소가 되고 그 다음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임피던스 최소, 전류 최대가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병렬 공진 현상은 자, 원래는 어드민턴스 값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직렬과 반대로 봐서 임피던스가 자, 직렬 공진이라면 최소가 된다면 병렬 공진이라면 최대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어드민턴스는 반대로 최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직렬 공진이라면 전류가 최대가 된다면 병렬 공진이라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직렬, 병렬이라는 말 붙여주시고요. 자, 이때 나타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최소를 찍을 때 이때 나타나는 선택도라는 값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첨의 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선택도 첨의 도는 자, 공진이 일어났을 때 전류가 최소를 찍는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예리하냐를 나타내는 게 선택도 첨의 도고요. 자, 이때 직렬 선택도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R분의 1 루트 C분의 L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RLC 직렬, RLC 병렬에 대한 요점 정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